안녕하세요. 메스티아에서 쿠타이시 숙소에 도착해 선셋 감상 중입니다. 태양의 반대편에 물드는 석양이지만 나름 괜찮아 보여드리면서 이곳에서 숙소를 2번 옮긴 에피소드부터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쿠타이시에는 기차역이 4개가 있는데요. 리온이역, 쿠타이시 1, 2역, 그리고 쿠타이시 공항역이 있답니다. 그런데 트빌리시에서 쿠타이시 시내로 직접 가는 기차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철도 노선 때문인 것 같아요. 트빌리시에서 일반적인 기차는 리온이역과 공항으로 지나가거든요. 아마 온라인 예매를 한다면 트빌리시에서 리온이나 공항역만 예매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리온이역에서 하루에 한 번씩 있는 기차를 환승하여 갔답니다. 그런데 쿠타이시 1역 주변 숙소는 위치가 중심가와 너무 멀어서 결국 중심가로 이사를 했는데 신축 레지던스라 괜찮은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메스티아에서 돌아와 잠시 머물다 바투미로 가려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가 길었네요. 이제부터 쿠타이시 여행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쿠타이시 중심에 있는 콜키스 분수입니다. 쿠타이시의 가장 중심 로터리에 세워진 분수대인데요.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조지아의 고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동물의 청동상들이 있는데요. 조지아 박물관에 있는 아주 작은 초기 청동기 시대 조지아 금세공 작품을 아주 크게 만들어 이곳에 전시해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트빌리시에 본 술잔을 들고 있는 토스트 마스터도 보이네요. 조지아에서 결혼식 등 큰 행사에서 분위기를 리더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타마다라고 부른답니다. 그는 유창하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예리하고 재치 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서 이 사람만 건배를 제안할 수 있다네요. 반대편으로 돌아보면 이렇고요. 분수대 주변을 돌아보면 높은 건물도 없는 작은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도시라 한가하고 차분해서 좋은 대신 대형 슈퍼마켓이 없어 조금 불편하기도 하네요. 로터리 앞으로는 잘 조성된 공원도 있답니다. 공원에서 재래시장을 보러 왔는데 해질 무렵인데도 문이 닫혔네요. 대신 그린마켓 조각벽 구경으로 대신해봅니다. 세라믹으로 제작된 부조벽인데요. 조지아의 국가적 정체성과 신화적 뿌리를 강조하였다고 하며 1995년에 이곳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을 지나 강변으로 가는 중인데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고 그 옆 골목으로 가면 강변으로 내려갈 수 있답니다. 강변에는 이런 카페도 있고요. 저희는 카페와 강변 풍경만 먼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코너까지 돌아 강변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네요. 이 강은 리오니 강인데요. 잠시 후 앞에 보이는 화이트 브릿지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작은 케이블카를 타러 갈 건데요. 이 케이블카는 1911년 소련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래되기도 하고 귀엽고 예뻐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요금은 내국인은 편도 1날이 외국인은 3날인데 저렴하긴 하지만 내외국인의 차이가 3배면 너무한 것 같네요. 이렇게 문도 수동이라 조작하는 분이 함께 타야 하고요. 작아서 6에서 8명 정도만 탈 수 있답니다. 모양도 동글동글 예쁘고 오래된 특별한 케이블카라 영화나 다큐멘터리, 관광사진, 기념품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답니다. 멀지도 않은 거리라 금방 도착한답니다. 그러면 케이블 길이가 얼마나 되냐고요?
길이는 약 400m 되고요. 80초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 너무 큰 기대는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오래된 케이블카를 타보는 것만으로 특별한 체험일 것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짧게 타보는 케이블카가 아닐까 생각해보며 외부 모습도 한번 둘러봅니다. 아니, 이곳에 왜 네플탑이 있죠? 놀이동산이 있다고. 네, 그러네요. 조금 생뚱맞기도 하지만 미니어처로 만들어뒀네요. 사실 이곳은 시민들의 공원이며 일부 놀이시설과 산책을 즐기는 장소인 것 같네요. 저희의 목적은 케이블카를 타는 것이니 석양을 보며 바로 내려갑니다. 케이블카를 타는 곳은 이렇게 조각 공원과도 연결된답니다. 공원에서 연결되는 이곳은 화이트 브리지라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왜 화이트 브리지라고 했을까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강바닥에 흰색 돌과 난간에 흰색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이라네요. 과거에는 젊은 남성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전통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바닥의 돌도 흰색이죠? 그리고 이 다리의 난간에는 피카소 소년상이 있는데요. 1960년대 쿠타이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에서 영감을 받은 동상이라고 합니다. 케이블카도 타고 다리에서 기념샷도 남겨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 주변이 구시가지의 메인이고요.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랍니다. 저 앞에 건물이 가장 큰 쇼핑몰이고 슈퍼마켓도 있답니다. 여기는 주변으로 다니는 미니버스 터미널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약 9km에 있는 갤라티 수도원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조지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터미널이라고 정해진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곳도 정보를 찾다가 알게 되었고요. 이 슈퍼마켓 앞에서 탈 수 있답니다. 이렇게 버스 앞에 사진까지 붙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소풍 가는 느낌으로 산길을 따라 30여 분만 가면 도착한답니다. 버스는 수도원 주차장이 종점이고요. 자주 운행하는 게 아니니 돌아가는 시간을 꼭 확인해 두어야 한답니다. 먼저 뒤에서 전체적인 풍경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12세기 초에 건립된 조지아 중세 건축과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랍니다. 자, 문을 통과한 후 보이는 모습이 어떠세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 수도원의 청건자는 데이빗 사세이고요. 1106년에 건설을 시작했으며 이후 수세기에 걸쳐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수도원이 아니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당대의 과학, 철학, 신학을 연구하던 곳으로 종종 조지아의 아테네라 불렸답니다. 챗GPT가 제공해준 배치도를 보면 이런데요. 수도원의 중심 건물로 가장 오래되고 웅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모성당이 가장 대표랍니다. 그 옆에는 13세기에 건설된 3층 구조의 종루가 있답니다. 그호의 후대에 추가된 성 조지 교회와 성 니콜라스 교회가 있습니다. 배치도가 조금 다르게 그려지긴 했는데요. 종루 뒤 작은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색다르네요. 교회의 내부도 조금 볼게요. 아주 작고 소박한 교회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무너진 건물이 보이고 그 옆에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곳이 중세 학문 중심지였던 겔라티 학당이었다네요. 이제 이곳의 메인인 성모 성당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당 내부에는 프레스코화로 유명한데 많이 흐려져 있고 대대적인 복원 공사 중이라 일부만 볼 수 있네요. 벽면에는 성서 장면과 조지아 성인들의 모습이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있고요. 중앙 돔 천장에는 12세기에 제작된 성모 마리아 모자이크도 볼 수 있답니다. 이제 성당 뒤편으로 나왔고요. 저기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수도원의 창건자였던 다비드 4세의 무덤이 있는 곳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또 다른 교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프레스코화가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많이 훼손되어 조금 아쉽네요. 들어오면서도 잠깐 봤는데 이 출입구만 봐도 그 역사를 짐작할 만한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나무로 계단까지 만든 출입문을 보니 더욱 그렇네요. 공사 중이라 조금 아쉬움도 있었지만 12세기에 지어진 오래된 수도원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감탄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빵을 빚고 있는 벽화가 정말 사실적이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수도원 가는 버스 터미널에서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Take a video. Thank you. 벽화 바로 앞 지하에는 아주 작은 빵집도 있는데요. 할머니는 아니지만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만들어 방금 구워 나온 빵이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빵은 따끈할 때 먹어야 제맛이죠? 제가 기회를 놓칠 리 없겠죠? 빵은 맛만 보고 찾아온 이곳은 카페 겸 식당인데 역시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할아버지들의 사랑 방 같기도 한데요. 저희는 버섯에 치즈를 올린 요리와 고기를 주문해 봤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치즈를 듬뿍 올려 만든 건데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죠? 음식도 저렴하지만 생맥주도 1,000원 정도에 마실 수 있답니다. 여기는 쿠타이시에서 마지막 코스인 바그라티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시내에 가까이 있어 택시, 볼트를 타고 갈 수 있어 편하답니다. 이렇게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전망대로도 손색이 없어 보이네요. 이 성당은 도미션 대성당 또는 쿠타이시 대성당이라고도 하는데 11세기 주교 좌성당이랍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성당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가 제외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94년 바그라티 대성당과 앞에서 보셨던 겔라티 수도원이 하나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답니다. 그런데 2017년 겔라티 수도원은 원래 등재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지만 바그라티 대성당은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성당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유산의 정통성과 진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원래대로 복원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금속 및 현대적 유리 구조 등 원형 건축의 특성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되었답니다. 아마 이 큰 규모를 빠르게 복원하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아픈 이야기네요. 저렇게 오래됨이 더 아름다운 종루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금 씁쓸한 마음을 십자가 뒤로 보이는 쿠타이시 풍경으로 달래며 숙소로 돌아갑니다. 쿠타이시에서 마지막 아침을 맞이합니다. 쿠타이시에서 머물까 말까 고민도 했지만 메스티아를 다녀오며 잠시 머물러도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흑해가 있는 바투미에서 뵙겠습니다.